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하면 이제 바로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이걸 풀면서도 과연 선생님이 이론 수업은 거의 여러분들 얼굴을 못 보는 상태에서 진행했는데 과연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시험 봤을 때 선생님들은 나름 불안했었거든. 얘네들이 이거 몇 번씩 보고 혹시 따지러 오면 어쩌나, 아니면 이렇게 했는데도 시험을 모두가 잘 봐버려가지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고득점을 하면 어쩌나 싶은 생각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격차가 꽤 클 거라는 생각도 해요. 그래서 참 이런 경우도 처음이라서 선생님도 상당히 신기하고 궁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시험 성적이 어떻게 나올지 말이죠. 수행평가야 뭐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했으니까 어느 정도 알 수 있겠지만, 먼저 시험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10문제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뭐 간단하게 2020학년도 3월에서 5문제 정도, 여기서 또 5문제 정도 비슷하게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그건 있어요. 자, 여기랑 똑같이 나오느냐? 당연히 아니겠지. 그래도 여기도 저작권이 있는데 선생님이 최소한을 비틀더라도 뭔가 다르게 내긴 내겠죠. 문제 유형을 싹 바꾸거나 그럴 수는 없겠지만 조금 다른 내용을 첨가한다든지 예시를 바꾼다든지 이다를 아니다로, 아니면 목적어, 부사어 이런 것 좀 바꾼다든지 그 정도의 차이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문제 유형도 그렇게 많이 비틀거나 하지는 못하죠. 자, 따라서 여기 배우는 내용들을 물론 여러분들이 적응만 하면 조금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 다 푼 거니까 풀었던 기억 살려가지고 조금 더 집중해서 보면 조금 남는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있어요. 선생님 저번 시간에 좀 길게 했었죠. 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길게 할 생각은 아니었는데 하다 보니까 또 길어지더라고. 자, 물론 여러분들 이게 조금 수요일날 되는 거라서 목요일날 들어야 되는 친구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거 있습니다. 수행평가 이제 마지막으로 내는 거 하나 있죠? 짝 인터뷰에 대한 거, 그거 수요일 자정까지입니다. 목요일 되면 여러분들 늦어요. 자, 지금이라도 수요일 지금 이거 보고 있는 친구들이라면 늦지 않게, 늦으면 감점되잖아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미리 공지해 놓은 거기 때문에. 자, 그래서 수요일까지입니다. 잘 맞춰서 하시길 바라고,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뭐 시험에 대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선생님들이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교과서에서 나온다, 이런 데서 나온다, 공부를 해봐라, 이런 자료들이 있으니까 써봐라 라고 하는 거 이외에는 딱히 힌트 같은 걸 줄 수가 없죠. 특히나 내신이 중요한 고등학교에서는. 슬슬 이제 시작해 봅시다. 빨리빨리 끝내야죠. 자, 2020학년도 6월. 자, 여러분들 6월에 본 겁니다. 참고로 1번부터 15번까지 똑같이 할 겁니다. 다만 이제 어떻게 지문을 대해야 되는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간단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바로 문제풀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단축될 거예요. 자, 그리고 솔직히 1번에서 10번까지는 그렇게 중요하게 시간을 오래 걸려서 설명해야 될 만한 게 별로 없죠. 그래가지고 좀 더 빨리 진행하고자 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3번까지입니다. 다음은 수업 중 학생의 발표이다. 문을 빼 답하시오. 여러분들 여기도 중요하게 여겨야죠. 발표입니다. 발표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보통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인 것은 정보 전달의 경우가 많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일단 쭉 보면 여러분들 알 겁니다. 57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저는 오늘 57에 대해 개념, 종류, 역사, 현대적 계승 방향까지 순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그냥 뭘 말해야 되는지 이미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 파랗게 쳐진 데 있죠. 여기까지는 개념이 되는 거예요. 57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 문단 여기 정확히 말하면 세 번째가 되겠지. 두 번째 내용, 57은 생칠과 전제칠로 나뉜다는 57의 종류. 그 다음 세 번째,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57이 언제부터 사용되었을까? 57이 사용된 역사.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57이 과연 현재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계승돼야 되는지 현대적 계승 상황과 방향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선 줄여가지고 방향이라고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네 가지의 순서로 발표를 해보겠습니다 라고 미리 얘기하고 발표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 쉽게 해주려고 발표하는 게 아니라 원래 발표는 그 청중들이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안내하는 과정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말하는데 뭐 세부 내용들은 문제들을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1번, 발표에 반영된 학생의 발표 계획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틀린 겁니다. 자, 첫 번째, 발표 앞부분의 질문을 통해 청중의 호기심을 환기해야겠어. 자, 환기, 이런 말 나오면 어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기, 불러일으킨다. 그러니까 창문을 열어 실내 공기를 환기한다. 보통 이런 식으로 말하잖아. 뭔가를 바꿔준다 라고 하는 겁니다. 호기심을 불러일으켜야겠어 라고 하는 거. 질문 들어갔잖아요 여기. 자,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무슨 방부제라도 바른 걸까요?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 발표 앞부분에 그리고 발표를 마무리해야겠다 이런 말이 뒤에 붙여 있잖아요. 그러면 발표 앞부분이니까 앞부분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마무리해야겠어 라고 하는 거. 자, 마무리니까 맨 밑에 찾아보시면 됩니다. 쉬워요. 따라서 1번입니다. 쉬운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청중의 호기심 환기 있습니다. 그 다음 학술 자료를 활용한다. 학술 자료라고 하는 게 뭘까요? 라고 했는데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여기서는 간단하게 이런 거 말하는 것 같아. 여러분,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고 한다면 학술 자료라고 할 수 있겠죠? 학술 자료. 자, 참고로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고 한다면 그 유물 사진만 갖다 놔도 학술 자료, 뭔가 연구가 될 만한 자료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발표 순서를 안내하여. 이거는 맨 처음에 말했었죠. 그 다음 네 번째, 발표해 주시는 용어의 의미를 설명하여. 이것도 위로 올라갈 거 없이 57은 어떤 것이다 라고 얘기가 나왔었죠. 그렇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 설명됐습니다. 다만, 자, 발표를 마무리하는데 발표 내용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한대요. 이해도를 확인한다는 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느냐? 자, 오늘은 우리 이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잘 이해하셨나요? 라고 묻는 것들이죠. 근데 뭐뭐 한 게 있었나요? 라고 묻는 것들이 없죠. 여기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봤을 때 1번은 5번이 정답이 된다고 해야겠죠. 쉽습니다. 2번, 기억이나 위험의 활용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이건 하나씩 틀린 거 전부 찾아보면서 합시다. 자, 1번의 기억입니다. 57 유무에 따른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 오칠을 하지 않은 제품에 오칠을 한 후에 생기는 변화를 보여준다. 기억 나와있죠? 기억 화면입니다. 이 기억 화면에는 나무 제품 두 가지가 보입니다. 중요한 건 두 가지라는 거. 여기서는 오칠을 하지 않은 제품 하나에 오칠을 하면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두 가지의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제품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2번에 1번은 틀린 게 됩니다. 자, 여기 부분이 틀린 거예요. 자, 두 번째, 오칠의 첫 번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온나무를 신고가 푸는 농부의 모습을 보여준다. 자, 여러분들, 물건에 칠하는 원료나 약재로 쓰기 위해 온나무에서 채취하는 수액 정도까지 말했습니다. 근데 농부 있나요? 물론, 수액 채취는 농부가 할 수도 있겠지. 근데 여기서 직접적으로 농부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오칠이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기 위해서 생칠이 없는 정제칠의 가공 과정을 보여준다. 자, 뒤에서 봅시다. 보시는 것처럼 생칠을 농도에 맞게 가공하여 기능을 보강하면 정제칠이 됩니다. 라고 말했죠. 자, 정제칠은 이렇게 한다. 용도에 맞게 가공한다. 그 가공하는 것이 영상에 그 과정이 있을 거라고 우리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물론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정제칠의 가공 과정. 자, 가공한다 라고 했으니까 그 영상에는 가공하는 과정이 드러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3번이 정답입니다. 자, 4번 틀린 거 볼게요. 오칠의 역사를 통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여러분 통시적이란 말 나오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을 통틀어서, 다시 말해서 시간의 변화 순서에 따라 뭔가 바뀌는 겁니다. 시간의 변화 순서에 따라 바뀌는 게 통시적. 시간 변화 순서 없이 말하는 건 공시적이라고 말해요. 자, 그래서 통시적으로 시간 순서에 따라 설명하기 위해서, 자, 역사에서 나올 수 있겠죠? 리을 사진하는 건데 오칠 사용이 확인된 시대별 유물을 보여준다. 여러분, 근데 여기요, 사진을 보여준다면요, 청동기 시대 유물이라고 말을 미리 해놨죠. 청동기 이외에는 보여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시대별 유물이니까 최소한 두 가지 시대는 나와야 된다는 거죠?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 5번 미음입니다. 57계승의 모범 사례를 제시하기 위해 57계승의 모범 사례라는 게 여기 전체 봤을 때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뭐 친환경적이다, 전자파수력이 뛰어난다, 그리고 휴대폰 장치의 오치를 활용하여 주목을 한 사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모범 사례 정도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적용한 다양한 제품들이 한데 모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없죠. 자, 그래서 모범 사례와 다양한 제품들을 모은다라고 하는 부분이 틀렸습니다. 정답은 3번이죠. 자, 3번 넘어갈게요. 다음은 학생의 발표를 들은 후 청중이 보인 반응이다. 발표를 고려하여 이를 분석한 행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자, 이거는 나머지 다 맞아가지고 정답만 말하고 싶은데 그냥 빨리 넘어갈게요. 이거는. 자, 청중 1에서는 어쨌든 연구가 확대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라고 말하는 거. 자, 그래서 패션 디자인 등에 응용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쭉 봤을 때 오치를 어떻게 하는지도 좀 더 정확히 보여줬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조금 아쉬운 점이죠. 청중 세 번째, 쭉 봤을 때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더 자료를 찾아봐야겠어. 자, 확실히 드러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수집해보겠다라고 하는 측면이죠. 자,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1, 2, 3은 각각 이렇게 발표 내용을 언급하며 공감한다. 발표 2는 아쉬웠던 점, 발표 3은 자, 의문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보 수집을 한다. 자, 그리고 1과 3은 조금 더 발전된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하지만 5번이 틀렸습니다. 뭐가 틀렸느냐? 기존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여러분들, 기존 지식이 수정되려면요. 자, 원래 내가 알고 있었던 게 달라져야 됩니다. 내가 알고 있었던 게 틀렸고 다른 지식이 맞더라라고 하는 식으로 내용이 바뀌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자, 내 생각이 바뀌었다. 내가 원래 알고 있던 지식이 바뀌었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최소한 청중 3만 봐도 수정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물론 청중 2에서도 똑같아요. 물론 청중 2에서는 이게 있어요. 7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 7기가 무슨 뜻인지 알게 되었어. 옛날에 몰랐는데 알았다. 지식이 바뀌었다 라고 요 정도까지는 말할 수는 있겠지. 하지만 3번이 틀렸기 때문에. 그래서 5번이 3번 문제 정답입니다. 넘길게요. 4번에서 7번입니다. 자, 한 페이지에 통틀어가지고 쭉 길게 나와있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길게 돼 있다고 안 읽으려고 하지 말고, 자, 4번부터 7번까지 나와있죠. 소속된 문제가 4가지나 있으니까 당연히 지문도 길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초반에 나온 것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들 핵심 부분만 빨리빨리 파악하고 캐치하면 생각보다 빨리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글의 유형부터 먼저 봐야 됩니다. 가는 토론의 일부. 그러니까 가는 사회자, 찬성일, 반대이, 찬성일 이렇게 나오죠. 기본적으로 우리 토론에 대해서 배운 거 있잖아요. 반대 신문식 토론에 대해서 입론 들어가는 말을 하고 반대 신문식 질문을 하죠. 반대 신문을 하잖아요. 자, 반대 측의 입장에서 찬성 입장에서 질문을 하는 거고, 자, 질문에 답하고, 그 다음에 또 반대 측이 입론하고, 그 다음 반대가 입론했으니까 찬성의 입장에서 질문하고 답하고,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게 여기 토론의 순서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 여러분, 토론 후 과제에 따라 쓴 초고 처음 쓴 글이라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나왔죠? 찬성 측 입장. 미리 딱 여러분 나왔습니다. 찬성 측 입장을 지지하는 글쓰기를 쓰라고 토론의 과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찬성과 반대의 내용들을 통틀어서 학생의 초고에 반영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내용들을, 중요한 내용들을 선생님이 이미 색깔을 바꿔놨어요. 간단하게 말할게요. 찬성 1에서는 이런 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저희는 학생회관 선거 시기를 7월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는 2학기 말인 12월이었고 2학기 말인 12월, 다시 말해서 졸업하거나 진급하기 전에 봤었는데 이번에는 1학기 말인 7월로 바꿔야 된다. 그러니까 2학기가 처음, 1학기를 나중 이렇게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 그러냐? 첫 번째, 적극적인 학생의 활동이 가능하다. 왜? 2학년은 2학년이 학생회장이 된 다음에 2학년 2학기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3학년 입시 때문에 바꾸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새로운 선거문화를 만들 수 있다. 왜냐? 학교에 큰 행사가 없기 때문에 공개 토론 같은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2학기부터 2학년이 학생회장이 활동을 시작하니까, 자, 3학년의 졸업 때문에 학생회가 단절되는 일이 적을 것이다. 따라서 연속성도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중심 3개의 주장들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원래 기본적으로 찬성 측의 입론에서 발표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찬성 측 입론에 나온 게 학생회 초고에 그대로 반영됐어요. 그러면 반대 측의 입론은 어디서 나올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다면 반대 측에서 이렇게 말했죠. 알력이 생길 소지가 다분하다. 2, 3학년끼리 뜨는 애니 지는 애니 뭐 나가는 놀이니 굴러 들어온 놀이니 뭐 이런 거 싸울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자, 그리고 또한 학생회장 후보자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거. 자, 반장 부반장이 보통은 학생회장을 겸임하지 못하니까 그게 좀 애매할 수 있다라고 하고, 세 번째, 대학 입시가 적극적인 활동을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것은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시 말해서 학생회장의 의지만 있으면 그 2학년이냐 3학년이냐는 관계가 없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 자, 반대 측의 입장은 다 쉽진 않았겠죠. 다만 여기 있습니다. 전임 3학년 학생회장의 알력이 살짝 불안해질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나중에 선배들한테 뭐 선배들이랑 사이만 좋으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거, 틈틈이 조언을 구할 수 있어서 원로격으로 고등학교 3학년 19살이 원로가 되는 거예요. 원로격으로 자문역으로 참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놨었죠. 이런 내용들을 자 학생이 글로 적어놓은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문제 바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4번. 가의 입론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어쨌든 틀린 내용 하나만 찾으면 됩니다. 자, 틀린 내용인데 이거는 뭐 앞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이 미리 얘기한 것 중에 다 있어요. 자, 4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1, 2, 3, 4번 다 맞으니까 설명을 안 하는 겁니다. 자,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제한됨으로써 학생회의 권한이 축소된다. 여러분들, 학생회장 후보자의 범위가 제한된다는 건 반대에 있었습니다. 반대 내용이 있었어요. 여기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있다고 했었지? 근데 이거랑 학생회의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 학생회의 권한이 축소된다는 거는 따로 여기에 관련된 게 없죠. 후보자의 범위랑 그리고 학생회 자체의 권한이랑 관련이 없는 겁니다. 후보자랑 학생회 자체랑 뭐 좀 다른 선상에 있는 거니까 같이 묶으면 틀린 설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5번입니다. A와 B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A와 B는 뭐냐면요, 각각 찬성 측이 쭉 말한 다음에 반대 입장을 반대 신문, 자, 그 다음 B는 반대 입장이 입론을 한 것에 대한 찬성 입장에서의 반대 신문입니다. 두 가지 반대 신문의 특징, 이것들을 비교하거나 대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문제가 쉬워요. 왜냐면 질문들을 좀 약하게 했어.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질문을 한 것입니다. 왜냐면요, 여기 나와있죠? 2학기부터 2학년 학생회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학생회의 연속성이 강화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설마 그 이유를 몰라가지고 준비를 안 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밑에 찬성 1에서는 아이고 옳다구나 하면서 자 자연스럽게 이유를 쫙 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질문은 성공이냐 실패냐라고 봤을 때는 그렇게 좋은 질문은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찬성 1위, 자 적극적인 학생의 활동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줄 수 있을까요? 방안이 괜찮은 게 있으면 어차피 이 질문도 별로 소득이 없는 거죠. 하지만 반대에서도 이렇게 길게 내용을 집어넣어 줬잖아요. 그러면 두 개의 질문은 찬성 측이건 반대 측이건 별로 소득이 없는, 오히려 상대방을 도와주는, 이거 시간 부족했는데 말하지 못한 것을 오히려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네? 라는 식으로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은, 자 그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이라고 하면 조금 그렇지, 질문으로서 조금 영향가 떨어지는 것을 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과 가장 비슷한 게 여기입니다. 5번. 자, 상대 측 주장의 오류를 검증하지 못하고 자기 주장을 보충하도록 추가 발언 기회만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안타깝죠? 자, 그 다음 6번입니다. 다음은 나를 쓰기 위한 글쓰기 계획이다.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 여러분 이거는 이제는 알 수 있잖아요. 반영 안 된 거 찾으면 됩니다. 없는 거 찾으면 돼요. 자, 따라서 이것도 나머지 다 괜찮은데요. 여러분들 이거 봅니다. 학생회장 선거의 시기를 바꿀 때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 여러분들 중요한 거 시기를 바꿀 때 발생하는 문제점이 날 수는 있다라고는 얘기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방안까지 있었느냐. 자, 여기서 봤을 때 시기를 바꿀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여기 나와 있죠. 전임 3학년 학생과의 학생회장과의 알력, 다툼 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지나친 걱정입니다. 기우이다. 지나친 걱정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 라고 그냥 사건의 그 심각성을 낮춰보았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정답인 거예요. 자, 그 다음 7번 넘어갑니다. 7번은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볼 만하죠. 자, 나머지들은 다 쉬웠어요. 솔직히 이거 틀린 사람들은 조금 반성하세요. 정확히 안 읽은 거야. 자, 조건을 바탕으로 나의 끝부분에 한 문단을 추가한다고 했을 때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쨌든 여기 앞에 내용들과 관련이 있고, 나의 앞에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는 건 뭐냐면요, 선거 시기를 앞당겨야 된다. 12월에서 7일로 당겨야 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 내용과 연관이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조건이 2개 붙습니다. 속담 비유를 활용할 것, 자신의 주장을 강조할 것. 자, 여러분들이 찾기 힘들까봐 미리 선생님은 써놨어요. 자, 손바닥 뒤집듯이 속담 비유 맞죠? 쇳불도 당기면 빼야 되듯이 속담 비유. 백지장도 맞들면 낫듯이 속담 비유. 자, 근데 또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라라고 하는 뭐냐면, 여러분 아까 글에 나왔던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라는 겁니다. 여기 주장이 뭐였습니까? 아까 말했었던 12월에 학생회장 선거하는 것을 7월로 앞당기자라고 하는 거지. 자, 그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거는 여기 2가지가 나왔죠. 2번과 3번에 나왔죠. 자, 그러면 2번은 주장 강조만 나왔고 3번은 둘 다 나왔죠?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 물론 자신의 주장을 강조하려 했을 때 어떤 주장이든 다 되는 게 아닌 거지. 앞에 내용과 관련이 있는 주장이 되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1번과 4번, 5번은 자신의 주장이 연결된 주장이 아닌 거예요. 자, 그래서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8번부터 10번까지. 간단해요, 이것도. 물론 선생님 같은 고인물은 메모 살짝 보고요. 목적, 비주쿨 캠프를 소개하는 거네. 정보 전달이네. 근데 참여를 유도하고자 뭔가 관련 정보들을 많이 쏟아내겠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 메모를 가지고 초고를 썼다고 합니다. 메모가 초고에 반영됐는지 살펴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대충 아니까 쓱 빨리 읽어나가고 바로 문제 이종을 볼 거예요, 선생님들은. 자, 여러분들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비주쿨이라고 조금 어려운 것 같이 말이 나왔지만 별거 아니에요. 학교에서 배우는 경영 이런 겁니다. 그 비주쿨이 홍보 부족으로 많이 쓰이지 않았으니까 이제 좀 많이 쓰였으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A 부분에 미리 나와 있잖아요. 자, 비주쿨은 이런 것이다. 그 다음 쭉 봤을 때 맨 마지막에 쭉 비주쿨 캠프는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문해보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자, 바로 문제 들어갈게요. 8번. 초고를 쓰기 위해 떠올린 생각 중에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서 초고를 쓰기 위해 이 생각 메모를 했죠. 이 메모 중에서 반영되지 않는 것은 없는 거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봤을 때 하나씩 볼 수밖에 없겠네. 자, 첫 번째, 중심이 되는 정보를 일정별로 제시하겠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정 나와 있죠? 어떤 것이냐? 중간 정도에 3일간의 짧은 시간에 창업의 전과정을 경험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쭉 여기까지 최종 평가까지 쭉 나왔는 게 이게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일정별로 제시한 정보입니다. 내용을 일정별로 제시한 정보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두 번째, 독자에 대한 바람을 언급한다. 바람 아닙니다. 바람입니다. 바람, 원하는 거. 원하는 게 뭐냐? 자, 창업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방문해보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게 바람이잖아요. 자, 2번 있습니다. 3번, 글을 쓰게 된 목적이나 동기를 밝혀줘야겠다. 목적 동기는 항상 맨 앞쯤에 있습니다.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참여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정보를 일부러 제공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전문가의 인터뷰를 소개한다. 아무리 찾아보니 인터뷰가 없어. 여러분,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전문가의 인터뷰는 여기 딱히 소개된 게 없어요.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 5번 나와 있는 거는요. 여기 나왔잖아. 우리집인 스타트업을 방문하시라 라고 하는 거. Visit for K-스타트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찾아보면 나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이것도 내용만 알면 적절한 것은 틀린 거 4개, 옳은 거 하나 찾는 거지만 쉽게 솎아낼 수 있습니다. 쉽게 뽑아낼 수 있어요. 무엇이냐? 여러분, 나를 보완한대요. 무엇을 통해?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는 설문조사의 그 제목이 있습니다. 비주쿨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여러분, 참가하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참여율이 매우 낮은 편이다 라고 나왔었잖아요. 이 낮은 이유가 나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설문조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간단하게, 자, 가장 많은 것들 보시면 돼요. 물론 9.6, 8.5 이렇게 나와 있잖아. 한 10% 넘으면 의미 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자, 이 정도가 전부 의미가 있다 라고 하는 거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참여하는 방법을 몰라서. 이게 과반수가 되잖아요. 반수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1번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하는 방법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해야겠다. 그래서 이 글을 쓴 겁니다. 다시 말해서 글을 쓴 목적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목적에 해당하는 거 쭉, 자, 그 목적이 들어간 이유가 들어갈 겁니다. 쭉 봤을 때 창업 관련 프로그램이 어렵다? 아니죠. 절차가 복잡하다? 참여 절차보다 참여 방법을 모르는 겁니다. 절차와 방법이란 뭔가 비슷하긴 하지만 더 확실한 게 있어서 그래요. 3번. 여러분, 창업 관련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그대로 들어가 있잖아요. 비주쿨 사업에 참가하지 않는 이유, 창업 관련 사업에 학생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3번이 가장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뭐 별거 딱히 언급할 가치가 없어요. 자, 10번입니다. 자, 다음은 학생이 조언에 따라 A를 고쳐 쓰는 과정의 일부이다. 자, 고쳐 쓴다고 말하는 거는 항상 전제가 있어요. 앞에 게 뭔가 잘못됐거나 부족하기 때문에 고쳐 쓰는 겁니다. 여기서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부족하다, 설명이 덜 됐다 이런 거기 때문에 고쳐 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필요한 정보를 더 집어넣는다 라고 해서 그런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A에는 뭐 하고 뭐 하는 것이 좋겠어 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 A 부분 그대로 보고 B 부분을 그 친구를 그대로 보면 비포와 애프터의 차이가 보입니다. 그게 바뀐 게 고쳐진 거겠지. 그러면 비포와 애프터 다른 부분의 내용을 찾아보면서 뭐가 이렇게 해서 바뀌었구나, 뭐 때문에 바뀌었구나를 알 수 있는 거지. 자, 먼저 그래서 여러분 헷갈릴까봐 미리 쳐놨어요. 비주쿨은 일과 학교의 합성어인데 라고 고쳤잖아요. 원글은 어떻게 나와있냐? 그냥 비주쿨은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비주쿨이란 게 원래는 비즈 플러스 스쿨인 거잖아. 이게 합쳐진 글자라고 하는 어원에 대한 설명들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번부터 바로 있네. 개념 설명이 부족하니 부연 설명을 추가하는 게 좋겠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융합형 창의 인재를 양성하는 것. 이게 원래 어땠냐면 융합형 창의 인재를 길러서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라고 했어요. 기른다? 양성한다? 뭔가 의미가 중복되는 것 같죠? 실제 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자, 길러서 뭔가를 이룬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기를 양자에 이룰 성자예요. 그러니까 길러서 이룩한다. 이상하지? 길러서 하나를 빼야 됩니다. 그래서 길러서를 빼든가 아니면 길러서 이루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말로 다 붙이든지. 여기서는 간단하게 그냥 기르다를 뺐죠. 양성하는 것. 의미가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한다. 1번부터 정답입니다. 간단하죠? 자, 여기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번까지 바로 간단하게 빨리 끝났어요. 자, 11번부터 쭉 또 문법이죠. 공포의 문법이죠. 기초가 부족한 친구들은 아마 머리를 싸맬 거예요. 근데 뭐 선생님들도 그걸 알고 있지만 기초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주려면 몇 시간이 걸릴지 모르기 때문에 최소한 필요한 것들만 기초를 조금씩 알려주면서 대하고 있다는 거, 그거 좀 알아줬으면 해요. 물론 선생님한테 뭔가 좀 많은 시간과 충분한 여러분들의 의지가 있다면 하나하나 차근차근씩 다 알려줄 수 있겠지만 일단은 문제풀이가 목적이기 때문에. 자, 11번, 12번은 일단 설명부터 할게요. 간단하게 그냥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다시 말해서 우리 국어의 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선생님 조사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이건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나 뭐 이런 것부터 가는 거예요. 조사란 품사 중에 하나고, 그치? 우리 명사, 대명사, 수사, 조사, 그리고 용언 중에 동사, 형용사, 그리고 뭐 수식어 중에 관형사, 부사, 그리고 감탄사, 이렇게 9개 있는 9개 있는 품사 중에 하나이고요. 보통 조사는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듯이 체언, 부사, 어미 따위에부터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문법적 관계는 뭐예요? 그냥 실질적인 의미가 없는 어떤 기능만 하는 그런 관계예요. 문법적 관계를 표시하거나 말의 뜻을 조금 도와주는 품사입니다. 그래서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입니다. 격조사에 대한 설명 쭈루루. 그래서 주격, 목적격, 관형, 복격, 부사격, 혹격 다 나와 있죠. 원래는 이렇게 안 내고 문제만 딸랑 내는데 2학년 초반이라 그래요. 아직은. 3학년 되면 이런 설명도 안 나옵니다. 되게 깊고 깊은 곳에 있는 설명을 콕 집어서 내죠. 자, 그 다음 보조사입니다. 보조사는 그냥 조사 중에서도 조금 특이한데 의미를 조금 더해주는 거. 의미를 조금 더해주는 거. 여기 나와 있듯이 은는, 도, 만까지, 마저, 조차, 부터 이런 것들. 자, 그 접속조사는 단어와 단어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조사, 접속조사는 여기까지. 뭐 배하고 사과하고 배랑 사과랑 뭐 이런 것들. 근데 여기서부터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뭐냐면 우리 국어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똑같은 형태인데, 그러니까 똑같은 글자인데, 글자가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은 형태인데 쓰이는 거에 따라서 다른 품사가 되는 거야. 다른 품사가 된다는 것은 다른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동일한 형태의 조사 문장에서 서로 다른 조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어떤 데서는 격조사였는데 어떤 데서는 보조사로 쓰인다든지, 또 어떤 데서는 접속조사로 쓰인다든지, 이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 를, 에, 과에서 나와 있지. 참고로 여러분 이거 1번 가, 2번 를, 3번 에, 4번 과, 5번 에서 그대로 순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맞춰가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다만 여기 설명이 없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글을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최소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의지와 시간만 있다면 풀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은 옮겨서 칠판으로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14번, 15번 이 경우도 15번 중세국어 또 나왔네. 이것도 여기 칠판에서 좀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옮겨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 이렇게 칠판에서 보게 됐습니다. 오히려 칠판 앞에 있는 게 생소하지 않아요? 자, 참고로 칠판에서 선생님이 열심히 쓰고 있는 게 나름 잘 안 보이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그래도 말과 좀 연동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선생님이 좀 또박또박 쓴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또 선생님 마음대로 막 쓰다 보면 뭐 기억, 니은, 히읗 뭐 이런 것들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그래도 최대한 구성지게 쓰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 코로나 정부 때문에 내가 칠판에 쓰는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이미 많이 죽었어. 옛날엔 여기 꽉꽉 채운다는 거죠. 내가 꽉꽉 채운다는 거는 여러분들은 쓰느라고 죽는다는 거죠. 자, 11번 봅니다. 아까 말했듯이 질문에 대한 설명은 조사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조사, 세 가지의 조사 종류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 세 가지의 조사도 다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11번에 대해서는 자 이제 격조사에 대한 설명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기억에서 미음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보기, 기억,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하나씩 기억부터 미음까지 보면 1번부터 5번까지 나올 겁니다. 자, 1번, 그는 보통 인물이 아니다 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자 1번 인물 플러스 2가 되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2라고 해가지고 체험 뒤에 2가 있으니까 반드시 이거는 주격조사겠네 라고 생각하면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낚인 거예요. 왜냐면요 뒤에 아니다까지 봐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도 있고 밑에 복격조사가 있죠. 자, 여기서 나와 있잖아. 아니다와 함께 쓰여. 이다, 아니다와 함께 쓰여. 자, 여기 뭐뭐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꾸며주게 되는 겁니다. 체험 뒤에 이가 쓰이는 게 주격이 상당히 많지만 자 복격으로 쓰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오히려 시험에서는 복격으로 더 많이 내기도 하는 이런 좀 특이한 경우가 많이 있죠. 따라서 얘는 주격조사가 아니라 복격조사가 됩니다. 자, 복격조사가 돼야죠. 따라서 여기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아니죠. 보어의 자격을 갖게 합니다. 뭐 보어는 영어에서도 많이 배웠었죠. 기본적으로 보어라고 한다면 특정한 그 서술어를 썼을 때 그 서술어에서 요구하는 특정한 성분이 되는 거지. 국어에서는 그 이다 아니다 아니 되다 아니다에만 쓰 이다 아니에요. 되다 아니다에만 쓰이는 것을 가지고 자 복격조사 또는 보어라고 합니다. 따라서 복격조사가 쓰였으니까 얘네 전체는 보어가 되는 거예요. 아니다는 당연히 그냥 서술어겠지. 자, 그래서 1번은 주어의 자격을 갖게 한다? 아닙니다. 자, 그다음 2번 봅니다. 자, 니은의 이니 라고 하는 거. 자, 철수야 내일이 무슨 날? 이니. 자, 날 플러스 이다지. 날 플러스 이다인데 플러스 이가 붙은 거죠. 따라서 이다 플러스 이예요. 자, 참고로 여기 이다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이지가 되는 거지. 이지 뭐뭐입니다. 따라서 서술격 조사가 됩니다. 왜냐면 날이 체언이잖아요. 체언 뒤에 붙으면 무조건 조사인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 예외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날 체언 뒤에 붙으면 조사인 겁니다. 조사인데 보통 기본적으로 딴 데 쓰이는 게 아니라 서술어에 붙어요. 서술어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술어의 자격을 갖추는 조사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서술격 조사이다의 이는 뭐냐면 서술격 조사에는 특이하게 활용을 합니다. 활용. 얘가 어간처럼 그리고 어미처럼 이다, 이니, 이며, 이구나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합니다. 얘가 어간처럼 활용을 하고 여기 실제 어미가 붙는 거예요. 어떤 어미냐? 의문형. 어미가 되는 거죠. 자, 의문형이 있으면 당연히 의문형이니까 의문문이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여기 나와 있듯이 니은의 이는 체험인 날에부터 서술어에 달려갖게 한다. 서술격 조사가 있으니까 당연히 서술어입니다. 서술어예요. 이게 애처럼 돼버렸네. 이게 왜냐면 이거 어떻게 적을래? 서술어입니다. 자, 그리고 서술어가 되고 자, 형태로는 의문문. 어쨌든 우리는 서술어가 되게 한다. 이거 맞는 설명이니까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건 맞아요. 3번 디귿의 도입니다. 성적이 많이 플러스 도 올랐구나. 자, 어렵지 않죠? 3번은 그냥 많이라고 하는 플러스 도라고 하는 자,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첨가의 의미를 나타내는 보조사입니다. 끝! 그러면 특별한 자격을 더해줄 특별한 자격이 아니라 의미예요. 그러면 3번 그대로죠. 자, 그럼 1번만 틀리고 나머지 다 맞는 거 대충 알겠죠? 4번, 5번 계속 합니다. 자, 리을. 언니가 동생의 간식을 만들고 왔다. 자, 이거는 연결해줘야죠. 동생의 간식. 자, 체험입니다. 조사가 붙었어요. 그 다음 여기 또 체험이지. 자, 그런데 체험과 조사가 합쳐져서 어떻게 되느냐? 동생이 간식을 꾸며주지. 동생의 간식이니까. 자, 앞에서 뒤로 꾸며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수식이라고 그러죠? 얘는 수식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체험 플러스, 자, 조사가 합쳐져서 문장 성분은 뭐가 되냐? 관형, 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형어를 만드는 조사, 그리고 관형격. 관형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제? 자, 보어를 만들면 복격조사, 서술어를 만들면 서술격조사.
그리고 관형어를 만들면 관형격조사. 격조사가 붙으면 어떤 문장 성분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선생님 얘는 문장 성분 안 만들어지는데요? 아 얘네들은 격조사고 얘는 보조사고 아예 딴 거예요. 아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5번 미음입니다. 자 백화점에 가서 구두랑 모자랑 샀어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이것도 함정 카드입니다. 1번처럼. 자 구두랑 모자랑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뒤에 뭐가 있는지 봐야 돼요. 샀어요. 자 결국 무엇이냐? 사긴 샀는데 이것들을 샀다고 하는 거죠. 샀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에 구두랑 했을 때 체험 뒤에 조사가 붙었죠. 이 조사는 뭐냐? 구두와 모자를 이어주는 겁니다. 근데 랑은 맨 뒤에도 붙을 수 있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이 랑만 보는 게 아니라 생략된 것도 봐야 되는 거죠. 원래 다른 조사가 있을 때 격조사가 생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어쨌든 이 랑은 접속조사고요. 접속조사, 구두랑 모자를 이어주잖아요. 맨 뒤에도 붙을 수 있는 게 접속조사입니다. 구두하고 모자하고 샀어요. 똑같은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구두하고 모자랑 산 걸까? 정확히 말하면 모자를 산 걸까? 이거 두 개를 산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서는 를 숨어 있다고 보시는 겁니다. 다른 조사가 들어오니까 얘가 잠시 자리를 비켜주고 안 보인 것 뿐이에요. 따라서 여기 을은 무엇이냐? 실제 말하는 건 접속조사가 붙었지만 얘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자 목적어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을은 목적격 조사가 되는 거지. 그럼 여러분들 미음의 랑은 구두와 모자를 같은 자격으로 이어준 역할을 한다라고 했을 때 앞에 랑은 알겠는데 뒤에 랑은 조금 애매할 수 있다는 거. 하지만 1번처럼 완전히 틀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1번처럼 완전히 틀린 게 하나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괜찮아요. 어쨌든 랑 두 개 접속조사 쓰이긴 쓰였으니까 5번에서 말하는 거는 이거만 찾는 거였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11번은 1번의 영역입니다. 또 한 문제 끝나면 다 지워야 돼. 자, 보시고 정리하시고 지웁니다. 자, 그 다음 12번 봅니다. A의 사례로 적절한 것은 자, 12번은 별거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 나와 있는 거 책을 그대로 보고 교재 나온 거 지문은 그대로 보고 그대로 대입해 본다면 맞출 수 있는 문제입니다. 다만 조금 애매할 수 있죠. 자, 1번 봅니다. 방이 깨끗하지가 않다. 친구마저 미덥지가 않다. 자, 1번은 당연히 뭐뭐가 않다. 보통 우리가 쓰이는 이 가랑 다르지. 이거는 용언 뒤에도 붙잖아요. 깨끗하다, 미덥다. 용언 뒤에도 붙잖아요. 그러면 얘는 기본적인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가 들어가야 돼요. 실제로 여러분 느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깨끗하지 않다, 깨끗하지가 않다. 뭔가를 더해주는 거지. 느낌을 더해주는 보조사입니다. 2번, 그녀는 장미를 좋아한다. 그는 도서관에서 잡지를 읽었다. 둘 다 느리지 않아요. 자, 장미를 좋아한다, 잡지를 읽었다. 그녀는 좋아한다, 도서관에서 읽었다. 자, 그 앞에 뭔가를 목적이 내주는 거죠. 타동사 앞에 목적어가 쓰이는. 그래서 이거는 목적격 조사로 둘 다 쓰였습니다. 자, 3번 봅니다. 3번도 그는 요란 소리에 잠을 깼다. 잠을 깼다? 무엇에? 요란한 소리에. 자, 그 다음 그까짓 일에 너무 마음 상하지 말아라. 마음 상하지 마라. 뭘? 그까짓 일에. 자, 뭐뭐해. 다시 말해서 얘네들은 자, 서술어가 필요한 부사가 되는 겁니다. 그 뒤에 용어들을 꾸며주는 부사가 되는 겁니다. 부사격 조사 뭐뭐에 대표적인 거죠. 자, 그 다음 4번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늦게까지 놀았다. 결혼은 밑에 있네요. 친구들과 어울려 늦게까지 놀았다. 친구들과 놀았다지. 누구와 놀았다. 보통 와과는 사과와 참외와 수박과 이런 것들. 이거는 단어들을 같은 자격으로 연결해주면 접속조사인데 여기서는 누구와 놀았다. 누구와 결혼했다. 이렇게 나와있지. 따라서 놀았다랑 결혼했다를 수식해주는 겁니다. 앞에서 꾸며주는 거예요. 따라서 얘네 4번도 부사격 조사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부사격 조사예요. 다만 쓰이는 게 조금 다르긴 한데 그거는 한 2학년 후반 3학년쯤에 배우게 됩니다.
자, 5번. 그러면 나머지 다 맞고 이게 정답이겠네? 자, 여러분들 기능을 봐야 됩니다. 5번 너는 부산에서 몇 시에 출발할 예정이냐? 출발하다. 어디에서? 부산에서 출발하다. 출발하다를 꾸며주죠. 그래서 첫 번째는 부사격 인대비에서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교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학교에서 차지했다. 가능하긴 한데 선생님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해야 맞는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 이 에서가 들어가는 게 더 대중적인지 아니면 우리 학교가 라고 말하는 게 대중적인지. 여러분 우리 학교가로 얼마든지 바꿀 수 있죠. 학교가 우승했다. 우승을 차지했다. 학교가 차지했다. 우승을 차지했다. 우리 학교가 우승을 차지했다. 자, 그러면 에서가 쓰이는데 가도 쓰인다. 이상하죠. 얘는 주격조사가 쓰인 겁니다. 보통 주격조사는 기본적으로 이 아니면 가예요. 그렇지? 하지만 가끔 에서가 붙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가 말고 높임이면 앞으로 14번인가 거기서 높임도 하겠지만 깨서가 붙을 수도 있어요. 높임이면. 근데 에서는 언제 하면 자 3인칭 단체 무정명사에 주로 붙습니다. 여러분 학교가 정이 있어요? 살아 숨쉬어요? 아니잖아. 그러니까 3인칭 단체 무정에서는 주로 에서를 씁니다. 우리 학교에서 저기 단체에서 뭐 이런 식으로 에서가 따라서 주격조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따라서 여기 나오는 5번의 두 번째에서는 주격조사라고 써야 됩니다. 그럼 다르죠? 5번 정답입니다. 자, 보고 쓰고 선생님 또 지울게요. 자, 13번 들어갑니다. 보기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기억은 솔직히 1, 2, 3, 4, 5번 다 안 챙겨봐도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적절한지 알아봅시다. 보기 되게 길잖아요. 간단하게 이만 보면 됩니다. 기억에서 예, 아니요로 나온 기준이 무엇인가? 기억에서 예, 아니요로 나온 기준이 무엇인가? 따라서 자, 보기에 네 가지 나와 있잖아요. 네 가지를 예, 아니요로 분리한 것부터 봅시다. 논는 예, 아니요. 자, 이 예, 아니요를 무엇에 따라 분류해놓은 기준인가라고 하는 게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봤을 때 논는 봅시다. 논는 자, 여러분 비포 애프터로 보시면 됩니다. 소리 날 때 어떻게 나는지. 자, 그래서 논는 이렇게 나오죠. 간단하게 히읗이 니은으로 바뀐 겁니다. 뭐 때문에? 다른 쪽으로 했었지. 여기 니은 앞에서입니다. 손 때문에 지워졌네. 자, 따라서 니은 앞에서. 자, 보통 이렇게 수식을 써요. 니은 앞에서 니은에 닮아가지고 히읗이 니은으로 바뀌었다. 따라서 이게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간단하게 그냥 니은으로 바뀌었죠? 니은은 비음이잖아. 느느느 코가 울리죠? 느느느 그래서 비음 파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칼 플러스 날이죠. 칼 날 이것도 어떻게 소리내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미리 써져 있으면 이렇게 읽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면 자연스럽게 읽으시면 그게 여러분들 맞는 발음일 겁니다. 자, 칼, 랄 이렇게 바뀌죠. 자, 우리도 바뀌는 걸 살펴봐야 됩니다. 니은이 니은으로 바뀌었죠. 니은이 니은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때문에? 자, 이것도 쳐놓고 누구 때문에? 자, 여기 리을 때문에. 따로 리을 뒤에서 원래는 앞이든 뒤든 다 상관없는데 자, 니은이 리을을 닮아서 리을이 되는 겁니다. 리을은 아까 비음이라고 했었죠. 비음이 리을 유음이 되는 겁니다. 랄랄랄랄랄랄랄 흐르는 느낌이 나죠? 유음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간단하게 유음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음음 변동을 외우고 있는 거예요. 음음 변동에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자, 아니오라고 나온 거 있죠? 그냥 봅시다. 이거 리을 히읗 달 플러스 아. 자, 근데 이게 어떻게 소리 나느냐? 그냥 달 바뀌는 거죠. 자, 뭐가 바뀌었는지 봅시다. 리을 히읗이 그냥 리을이 된 거죠. 간단하게
자음 탈락. 자, 그 다음 막 플러스 1 하는 거예요. 막. 자, 1인데 1번부터 여러분 막일 이런 거 씁니까? 노가다 할 때 막일이에요. 이건 보통 밀 이렇게 되죠. 이거는 좀 2개 이상 바뀌네. 자, 그래서 기억이 이응으로 바뀌고요. 이응이 미응으로 바뀝니다. 참고로 중요한 건 이응은 의문이 없는 건데 니은이 새로 생긴 거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밀에서 니은이 먼저 첨가됩니다. 밀.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닮아서 기억이 이응으로 됩니다. 막밀. 그러면 최종 형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갔을 때는 니은 첨가. 그냥 니은이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니은이 생겼잖아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니은이 생겼잖아. 그리고 여기서는 바뀌죠? 기억이 이응이 됩니다. 뭐 뒤에서? 니은 뒤에서. 그러면 얘는 그냥 기음화가 되는 거예요. 니은이 기음이잖아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하는데 눈치 빠른 애들이면 미리 중간에 이미 알았을 겁니다. 무엇이냐? 비음화는 그냥 바뀐 겁니다. 유음화도 그냥 바뀐 겁니다. 교체예요. 교체가 들어갔어요. 근데 얘는 어떤 거냐? 그냥 비포 X 따지면 돼요. 탈락. 뭐가 하나 없어진 거죠. 얘는 첨가. 뭐뭐 하나가 생긴 거죠. 비음화는 바뀐 거긴 한데 얘는 그냥 바뀌기만 했지. 어쨌든 니은에서 첨가됐으니까 첨가된 거 맞죠? 자, 음운의 개수가 하나 늘었고요. 음운수가 하나 늘었고, 소리. 거꾸로 말했어요. 음운수가 하나 줄었고, 여기서는 음운수가 하나 늘게 된 거죠. 첨가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음운수의 변동이 있냐? 없냐? 이렇게 나뉘겠죠. 음운수 변동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13번에서는 당연히 1번밖에 안 나오는 거죠. 음운 변동 전수 음운의 수가 동일한가 음운수가 변동했는가. 자, 이렇게 봤을 때 놓는 칼날은 동일한 겁니다. 이것까지 해줘야지 예안이 확실하겠구나. 음수 변동이 동일한가? 라고 했을 때 동일하면 예, 동일하지 않으면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되게 길게 써놓긴 했지만 간단하게 써놓기보다는 처음 배우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배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써둔 거지 빨리빨리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눈치 빠른 녀석들이면 10초 안에 풀어요. 솔직히. 자, 14번입니다. 이제는 높임법이에요. 자, 높임법에 대해서 우리는 높임법 많이 쓰고 있잖아.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이걸 좀 한문으로 배우게 되면 조금 여러분들이 힘든 경우가 있어서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여기 보기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의 높임법은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임법은 아까 말한 높임법의 종류예요. 그 다음 높임법은 이렇게 실현된대요. 조사로, 특수어미로, 그리고 선어말 어미로, 동결 어미로 실현된다. 어간 어미를 제대로 안 배웠다면 벌써 어미 나오면 쪼그라들죠. 자, 하나 봅시다. 보기 2에서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보기 2에서 그냥 판단하면 0이야 나와있지. 높이지 않았습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아버지께서는 여기서 높임 하나 나왔었고요. 자, 그 다음 할머니 안 높였죠? 근데 여기 뒤에서 높였습니다. 모시고. 자, 그리고 또 하나 먼저 나가서가 아니지 나가셨어예요. 자, 그럼 여기 하나씩 찾아봅시다. 자, 먼저 아버지는 상관없죠? 깨서가 중심이죠. 깨서는 무엇이냐? 아버지를 그냥 높여준 겁니다. 조사로 높인 거죠. 자, 조사로 높였고 그리고 주체 높임입니다. 선생님, 주체는 어떻게 하나요? 아버지가 주어잖아. 주어를 높였으니까 바로 위에서 주어를 높였으니까 주체 높임이지. 자, 모시고. 자, 여러분, 모시다. 보통 모시다는 데리다라고 하는지 데려가다 할 때.
자, 데려가다, 근데 모셔가다, 모시고 옵니다. 따라서 이거는 그냥 단어 자체를 높인 거죠. 특수한 단어로 놓은 겁니다. 자, 근데 누구 높였습니까? 할머니를 높인 거지. 자, 할머니가 되는 대상이 되는 것을 높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얀색이 어디 갔더라? 하얀색 부피가 안 보이냐? 하얀색 부피가 나가겠다. 자, 하얀색 부피를 봅시다. 할머니를 보통 을이잖아요. 자, 목적어나 부사어를 높인다면 객체입니다. 얘는 그래서 객체 높임이 되는 거죠. 주체 높임 한 번 쓰였고요. 객체 높임 한 번 쓰였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 2번 중에 하나인 건 알겠지? 자, 상대 높임은 뭐 어디 나오냐면요. 나가셨어. 여기 나와요. 그건 중요한 거. 선생님 시가 있잖아요. 여러분 시가 있고요. 어가 있거든요. 둘 다 달라요. 시는 여기 나와 있듯이 선, 오말, 어입니다. 주체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선어말음이에요. 주체를 높여주는 대표적인 선어말음입니다. 그리고 어는 뭐냐면 보통 여러분들 우리말은 맨 끝에만 높이면 존댓말이 되잖아. 맨 끝에만 낮추면 존댓말이 안 되는 거고 존댓말이 아니죠. 존대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뭐냐면 그냥 뭐뭐 했어 반말입니다. 반말이라고 해서 반말은 상대가 나보다 낮을 때 보통 반말을 쓰죠. 비슷하거나 낮을 때, 친하거나 낮을 때 그럴 때 반말을 쓰기 때문에 얘는 그냥 상대 높임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 되는 겁니다. 상대 높임이 아니다. 따라서 반말이다. 뭐 굳이 말하면 해라책? 그렇게 될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정답은 여기 나와있죠? 주체 맞고 객체 맞고 상대 낮춤인 2번이 될 겁니다. 따라 반말이고 낮춤이 되죠. 14번 어렵지 않아요. 15번이 어렵지. 자, 또 지우고 15번을 봅시다. 보기의 중세국어 자료에 나타난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나와있죠. 자, 용비어천가가 나와있고 훈민정음 어매가 나와있고 소화곤해가 나와있습니다. 여러분 1학년 2학기 때 배웠을 겁니다. 이거 다 중세예요. 중세 국어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중세 국어를 선생님 왜 배워야 되나요? 라고 묻는다면요. 선생님은 내가 국어 선생님이라서가 아니라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 역사를 배우잖아요. 역사를 왜 배우냐? 역사를 배워서 현실에서 도움을 얻고 싶은 거지. 현실의 판단에 도움을 얻고 싶은 거. 자, 우리도 중세 국어를 왜 배우느냐? 라고 한다면 어쨌든 국어가 이제 고등학교쯤 들어갔으면 국어도 좀 전문 영역이 돼야 되잖아요. 약간의 전문 영역이 돼야 되잖아. 여러분 그냥 산수만 하고 나중에 직업에 뛰어들고 그런 거 아니잖아. 조금 전문 지식 같은 것도 조금씩 배우고 뛰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우리말에서 조금 특수한 경우, 우리말의 문법으로 설명이 안 되거나 이상한 경우는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과거에서 찾는 겁니다. 뭔가 과거에서 뭔가 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바뀐 거야. 우리는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 하지만 바뀐 형태는 문헌을 통해 알고 있으니까 그 현실과 그리고 중세와의 차이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단어가 어떻게 바뀌었다라고 하는 걸 알고 특이한 경우에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거죠. 물론 이유까지는 몰라요. 해답은 찾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부실은 좋지. 쓸데없이 어렵게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뭐 여러분들이 괜히 학생들 골머리 썩게 하려고 이런 걸 냈구나 라고 너무 안타깝게 고깝게만 생각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뭐 물론 여기서도 얼마든지 언어 쪽으로 가는 친구들도 많을 거 아니야. 언론 쪽이라든지.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중세국어엔 이런 특징이 있었고 현대국어와 같이 비교를 해놨죠. 똑같이 중세는 이렇게 하고 현대는 이렇게 했는데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걸 찾아보는 문제예요. 그래서 기본 지식 조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중세 말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해요. 자, 먼저 봅시다. 불휘 깊은 난간 바람에 아니 멜세라고 나와있죠. 자, 특징이라고 본다면 먼저 일단 깊은 나와있지. 자, 깊은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이게 중세.
차이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무엇이 다른가? 라고 보면, 선생님 받침이 다르잖아요. 라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 우린 이걸 학술적으로 어떻게 부르느냐? 자, 받침을 앞말에 부분해서 쓰느냐, 아니면 뒷말에 이어 쓰느냐, 라고 했었지.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이어서, 이건 끊어 적었죠. 끊어 적기. 여기서는 이어 적기. 자, 좀 더 유식하게 말하면 표의적 표기, 표음적 표기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뭐 표의, 표음 이런 거 나오는데 아직 여러분들 단계는 아니고 나중에 전문 지식이 나오면 그때 또 다룰 거예요. 자, 결국은 끊어적기라는 건 뭐냐면 어간의 원형을, 다시 말해서 깊다가 원형이잖아, 그치? 깊다가 의미의 원형이니까 그 원형을 밝혀주는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의미적 표기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현대는 의미를 중심으로 먼저 끊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리 현대만 처음 그렇잖아. 소리 나는 대로 적지만 소리가 너무 멀어질 것 같으면 원형을 밝혀 적잖아요. 특히 어간 어미에서 용언 있잖아. 용언 어간 어미에서 원형을 밝혀줬잖아. 옛날엔 그딴 거 없었어요. 무조건 읽혀지는 대로 다 적었습니다. 의적 표기라고 하는 거는 몇 개 없었어요. 그래서 이어적기, 소리 나는 대로 적어봅니다. 따라서 얘는 표. 자, 음을 표기하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1번 깊은은 깊음과 견주어 보니 소리 나는 대로 적었으면 알 수 있군. 깊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었다. 맞죠? 1번은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적었어요. 뭐 하나 정도 더 말하면 기와 푼 앞에 점이 하나 있죠? 점. 방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리의 높낮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뭐 소리의 높낮이를 점으로 표시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성조라는 게 있었다.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점으로 표시했다. 점 하나 또는 두 개로 표시했다. 자, 2번 밀세입니다. 첫 번째 용비어 총괄에 나와있죠. 밀세. 애매하죠.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 미다. 미다라는 게 있었대요. 플러스 리을 아래야 이 밀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그냥 미다라는 게 옛날에 있었고 현대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바람이 분다, 움직인다. 그래서 아니 움직임으로. 움직임으로. 자, 이거 옛날에는요. 리을 세 이렇게 적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미다라는 말이 현실에 없죠. 옛날에만 있었습니다. 그치? 자, 그래서 밀세는 움직임으로에 대응하는 것을 보니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다. 안 쓰이잖아, 실제로 보면. 여러분 미다라는 거 있어요? 뭐 찾으면 학계의 대발견이에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 국어에서는 쓰이지 않는다? 그냥 기본적으로 맞는 설명입니다. 2번도 그래서 맞는 설명입니다. 자, 3번 해볼게요. 랄 나와있죠? 리을, 아래야, 리을. 자, 이게 중세는 아래를 쓴 랄이었는데 현대에서는 그냥 룰이죠. 간단하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현대 국어와 단어의 형태가 단어의 형태 같습니까? 다릅니까?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면 되게 애매하죠. 선생님이 과연 어떤 구분 기준을 가지고 바뀌었느냐 아니냐를 알 수가 없잖아. 그치? 자, 간단하게 생각할게요. 여러분 이 차이입니다. 아래 차이, 의 차이. 여러분 아래랑 의랑 같은 음은 다른 음은 다르다고야 맞잖아. 아래야 따로 있잖아. 이렇게 불렀던 거 있잖아. 후설 정음. 후설 정음. 그냥 아라고는 다른 이런 거 있었잖아요. 후설 정음이었는데 이거는 그냥 가 된 거죠. 자, 음운이 다릅니다. 다른 형태입니다.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면 3번에 현대 국어와 단어 형태가 달랐다. 형태가 같지 않았다 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나중에 아래아가 사라지고 아래아가 소멸되면서 으로 바뀌긴 했어. 근데 바뀌었다고 해서 소리가 완벽하게 똑같지는 않다는 거였죠.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어렵지 않죠? 4번 쓸 띠면 이거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자 중세 다시 중세로 갑니다. 실탄도 큰데 여기까지 쓰지 뭐. 자 중세는 자 비읍 시옷 쓰다 그 다음 리읍 그 다음 디면 이렇게 나와있죠. 쓸 디면 이렇게. 근데 리을만 있지 않죠? 여린 히읗이 있습니다. 히읗보다 짝짝이 하나 없잖아요. 여린 히읗이에요. 자, 뭐 여린 히읗이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느냐 이거는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굳이 지금 얘기하지 않고 어찌됐든 쓸디면과 현대에서는 쓸 것이면 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적을 수 있겠지. 원래 쓸디면이 왜 쓸 것이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이건 원래 자 비읍 시옷 쓰다에 쓰다에 플러스 리을 여린 히읗이 추가됩니다. 그 다음 여기 적으면 안 되고 바로 밑에 적어야겠다. 자 비읍 시옷 쓰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쓰다가 비읍 시옷에 쓰다 했어요. 나중에 된소리로 바뀐 거죠. 쓰다 플러스 리을 여린 히읗이었고요. 여린 히읗은 뭐 그냥 리을이 있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냥 리을, 쓸. D가 뭐냐면 다 플러스 이게 D예요. 다가 뭐예요? 우리말에서는 플러스 이거예요. 다 이거예요. 그럼 면은 똑같잖아. 상관없지. 그러면 쓸 것이까지 봤을 때, 쓸디까지 봤을 때 이렇게 서로 나눌 수 있다. 그럼 여러분 이 차이는 뭐가 있겠어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자 비읍 시옷 그리고 여린 히읗이 있다는 거 그리고 아래아가 있다는 거. 뭐는 아래아는 드러나지 않으니까 알 수는 없지만 이 두 개만 먼저 봅시다. 비읍 시옷은 뭐였냐면요 된소리와 다른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 두 개 넣을 수 있었다. 서로 다른 자음 두 개 넣을 수 있었다. 그래서 초성 플러스 어두까지 써야 돼요. 말의 처음. 그래서 어두 자음분이라는 게 있었다. 우리말에는 어두 자음분이 현대에는 없죠. 그렇잖아. 된소리는 있지만 된소리는 하나의 음운이잖아. 서로 다른 음운이 합쳐가지고 된 건 없잖아. 어두에. 받침은 있을 수 있죠. 근데 어두랑 받침은 다르잖아요. 자, 그 다음 여린 히읗이라는 게 있었다. 그리고 아래아가 있었다. 끝.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어두 자음분이 뭐냐면 여기 나오는 초성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자음이 함께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4번 맞죠, 그러면? 4번도, 이거는 좀 애매하겠는데? 안 보일 수 있겠다. 자, 5번에서 밑에 쭉 갈게요. 5번에서, 나머지 다 맞으니까 5번이 정답이겠지, 뭐. 자, 5번을 봅시다. 얼굴은, 옛날에는, 얼굴이라고 썼어요. 그냥 얼굴이라고 썼어요. 자, 요즘 현대의 얼굴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냥 페이스, 얼굴이잖아, 그치? 얼굴만 해당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는 옛날의 얼굴의 의미는요, 여기 면상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몸 전체, 여기 형체라는 의미였어요. 겉모습을 전체 얼굴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진짜 말 그대로 얼굴만 나온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여러분 의미가 커졌을까? 줄어들었을까? 아니면 아예 딴 거에서 딴 걸로 바뀌었을까? 여러분 의미는요 세 가지의 이동 경로가 있어요. 세 가지의 변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확대, 의미가 커졌을 때 확대, 의미가 줄어들면 축소, 의미가 이거에서 아예 딴 걸로 바뀌었으면 자 그러면 이동이라고 해요. 이 세 개 중에 뭘까요? 형체가 더 큰 거고 더 많은 거고 더 포괄적인 건데 얼굴 더 작은 걸로 바뀌었죠.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의미가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군. 틀렸죠. 이렇게 적으면 돼요. 그냥 하나하나 따져보면 여기 있는 걸 따져보면 약간의 지식만으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거를 쓸데없이 꼬아가지고 어렵게 내면 정말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거 말고 뭐 문법적으로 들어가면 훨씬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여러분들한테 이건 문제를 어떻게 냈나요? 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자체는 그래도 여러분들이 찾아가면서 적을 수 있는 그리고 문제만 봐서 풀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2학년 모의고사에 실릴 것 같아요. 수능 가면 이게 조금 더 내용이 줄어들고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문법은 여러분들 사고력을 측정하기 굉장히 괜찮은 소재긴 한데 사고력을 측정하기 괜찮다는 거는 어렵다는 거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포기를 많이 하는 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2등급 이상을 노린다면 문법을 포기할 수 없을 거예요. 문법이 담당하는 것만 10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최소한 국어를 3등급 이상 맞고 싶은 녀석들은 최소한 문법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 신경을 쓰고 그때그때 매일 맞춰서 공부는 못하겠지만 어느 정도 신경을 쓰면서 최소한 공부하면서 접하는 것들은 한번 풀어보고 이해해봐야겠다라는 수준으로 덤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여러분들 수능 볼 때 좀 혹시나 불수능이 떨어졌을 때 좀 대처하기가 쉬울 거예요. 그리고 수능과 비슷하게 수능 수학과 비슷하게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좀 더 그 논리적인 판단을 하는데 편합니다. 그런 걸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뭐 문법을 왜 배우냐라고 말했을 때 너무 닫혀있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문법을 여기 하면 배울 때가 지금은 없거든. 문학에서 문법을 배우는 건 훨씬 더 멀거든요. 그나마 우리는 지금 이게 1번부터 15번 초반 부분이다 라고 하는 공통점이라도 있죠. 뭐 물론 문학은 그거 말고도 낼 게 너무 많아서. 자 어쨌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뭐 물론 그래도 1시간 넘긴 했지만 자 저번 거보다 조금 줄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 여러분 봐주세요. 그래도 공부하는 거잖아. 조금 더 선생님은 솔직히 말해서 조금 더 기초까지 잡아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해주고 싶은데 못하는 거라는 거. 자 물론 선생님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걸 비웃고 그러는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거. 도와주고 싶은데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는 거. 자 생각하시고 진심이에요? 진짜야? 자 그렇게 생각하시고 시험 공부 열심히 하시고 수행평가 생각보다 너무 안 나왔다고 실망하거나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 조금 들자면 1학년의 국어는 필수거든요. 2학년의 화법과 작문은 3학년의 그 언어 있잖아요. 그거와 둘 중에 하나 뭐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뭐 그거 정도가 위안이 될 수 있는지 모르겠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 듣느라 수고 많았고요.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자, 시험 끝나고 우리 또 쓸모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했어요.